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오후 9시 20분입니다. 예, 야간 선물 사실 움직임이 없어서, 예, 시뮬레이션 할 건 없고요. 예, 금요일날 올린 영상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다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등가로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주봉을 보여드릴 거예요. 예. 아마 이주봉은 거의 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일반 차트에서는 이주봉이라는 개념도 없고, 봉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죠. 예. 자, 지금 위치랑 똑같은 자리가 어디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네? 이 정도에 있는 거죠. 네. 보이시죠?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격 볼벤까지 온 거죠. 예, 이격 볼벤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요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자, 이제 조건이 붙죠? 조건. 예. 이격 볼벤 20 상단선 위는 매수는 없다. 매수는 없다예요. 예.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보시면 올라간 건 토해내요. 여기도 올라간 거 토해냈고, 예, 여기도 올라간 거 토해냈고,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올라간 걸 토해냈어요. 여기도 올라간 걸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봉에서 이격볼벤 20 상단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대부분 다 일단은 내렸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뺐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뺐다가 올리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는 있어도 매수 메리트는 없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올라갈 수 있지만 매수할 만큼의 메리트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자, 다시 지금의 위치를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한 이 정도 온 거라고 보여지고, 뒤집어 보면 이 정도 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양봉이고, 여기도 양봉이고, 여기는 음봉이죠. 뒤집었을 때.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봉의 형태는 이 형태이거나 이 형태이겠죠. 응? 자, 1번이거나 2번일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꼬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꼬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요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꼬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 얘기는 이 위쪽은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1차적으로 드리는 설명이에요. 더 이상 매수해야 할 환경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매수하면 안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상단선이 한 이 정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단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봉이 그려질 수 있을까요? 예. 어떤 봉이 그려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343위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343위로는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예, 여길 맞고 내릴 수도 있고 여기를 맞고 내릴 수도 있고 볼펜까지 가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예. 어딘가에서 맞고 내려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두 개 다 찍으면 과열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격불변을 넘어가면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343 위로 올라가서 맥스로 올라가면 한 353까지 또 가능은 한 거잖아요. 예, 가능하지만 예, 결국에는 343 위로는 전혀 가치가 없다. 예,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게 예, 기본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가 시작하면 343 위에서는 상방은 포기하고 예, 보유 또는 청산만 고민한다. 예, 343을 넘어가면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거래일수로 10거래일이잖아요. 10거래일 동안 참고하셔야 되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10거래일 동안 343위에서 어디서 매도할지는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단선 위치는 저가보다 낮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주봉의 구조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이주봉의 구조를 잘 봐야 된다. 만약에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 시작입니다. 네?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번 봉, 다음 봉이죠. 다음 봉에서 만약에 윗골이 달고 음봉으로 마감하면 그 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가장 제 기준에는 핵심적으로 보여요. 지금 주봉의 경우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여기가 하단선이고 여기도 하단선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의 핵심은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고. 네? 주봉의 핵심은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고가를 뚫는 순간 매수 가치가 사라져요. 이게 이주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왜 이 구조가 343을 넘어가면 매수 가치가 소멸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43을 넘어서 만약에 이제 고가를 넘게 되면 이제 윗꼬리를 어딘가에서 달아야 되는데 그 윗꼬리의 목표치는 일봉으로 확인을 해야지 주봉이나 이주봉으로 확인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격볼벤 20 상단선의 위치고 343.14 정도 되죠. 그 자리에 딱 상단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위가 실질적으로 매도할 만한
상황인 거죠. 매도할 만한 상황인데, 예, 지금 여기 지금 시작가가 하단선이니까 여기서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요 영역. 여기 이제 매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 저가를 지키면, 예, 매수하신다.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돼요. 저가를 지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킬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예, 요 343 요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이게 이제 고가를 넘을 수도 있고, 예, 고가를 넘을 수도 있고 고가를 낮출 수도 있는데 둘 다 포함해서, 예? 제 입장에선 둘 다 포함을 해도 매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고가를 넘어도 매수 가치가 없는 거고 고가를 못 넘어도 매수 가치가 없어요. 고가를 못 넘으면 매수 가치는 없고 매도 가치만 있는 거고, 예, 고가를 넘으면 매도 가치도 살짝 딜레이 되는 거고 매수 가치는 아예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주의 목표는 뭐예요? 종가 하락이에요. 이게 다음 주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고가가 얼마나 올라야 되는지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예, 종가만 내리면 돼요. 주봉은 종가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종가만. 그러면 돼요. 왜? 고가는 그 다음 주에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 주에 저가를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락으로 가는 구조라면 5월 12일이죠. 5월 12일, 5월 19일, 그 다음에 5월 26일 이렇게 되나요? 7씩 더하니까 7, 7.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종가만 확인하면 되고, 그쵸? 여기는 고가가 내려가야 되고, 여기는 저가를 깨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예. 자, 5월 10일 주봉은 금요일 날 종가를 내리면 되는 거고, 19일 날 주봉은 고가를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에 26일 날 주봉은 저가를 깨야 됩니다. 예. 요게 핵심이에요. 물론 5월 19일 주봉도 저가를 깨면 좋죠. 저가를 깨면 좋은데, 예, 저가를 꼭 깨야 되는 주봉은 26일자 주봉이고, 고가를 낮춰야 되는 주봉은 5월 19일자 주봉이고, 종가를 낮춰야 되는 주봉은 5월 12일자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미션은 종가 하락이에요. 저가를 깨면 더 좋죠. 저가를 깨면 하단선을 2개 쓰니까. 네. 그러면 상승 추세가 한 주 단축돼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가 상승 추세고, 마지막 주는 상승 추세가 아닌, 예,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종가만 내리면 된다. 고가가 얼마나 올라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가만 내려주면 돼.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뚫고 보세요. 여기서 종가만 내려주면 되니까 뭐 이렇게 그리든 뭐 이렇게 그리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종가만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 윗꼬리의 크기는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가만 하락해주면 되고, 얘가 343.14가 볼벤 20 상단선이니까 이 위로는 어차피 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리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하면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윗꼬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격볼벤 20 상단선이 위를 막는 거죠. 그럼 이제 과열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반드시 가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주봉과 이주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일봉과
여기는 이제 2일봉이고 여기는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입니다. 예, 여기는 두 개 다 비실비실해요. 예? 두 개 다 비실비실하다고. 생각하신 것보다 힘이 없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일봉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네. 차이를 한번 보세요. 네. 자, 여기는 힘이 좋죠? 네? 여기는 힘이 좋잖아요. 3일봉은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일까지는 강세야. 예? 얘는 수요일까지는 강세라고. 얘 둘은 힘이 없어. 응? 얘랑 얘는 힘이 없고 얘는 힘이 좋아. 주봉도 힘이 좋아요. 이 주봉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힘의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3일봉 주봉은 힘이 좋아. 근데 2일봉 일봉은 별로야. 네. 그러면 이 봉은 참조해야 될 봉이 아닌 거죠. 이 두 개의 봉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이 두 개의 봉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고 참고해야 되는 건 3일봉 주봉인 거죠. 이게 상방 입장에서 네. 고려하셔야 될 봉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수요일까지죠. 얘는 수요일까지라고. 응? 수요일까지고 얘는 죽었어요. 얘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여기가 화, 여기가 목. 얘는 이틀씩이잖아요. 얘는 월, 얘는 수, 얘는 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2주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그쵸? 응?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월요일에 상승해. 월요일에 상승하면, 예, 월요일에 상승하면 투심이 오릅니다. 계속. 예. 자, 투심도 상승해요. 자, 화요일에 하락해요. 투심 상승합니다. 예. 그러니까 월요일에 상승하면 화요일까지는 상방이에요. 월요일에 상승하면 화요일까지는 상방입니다. 그러면 수요일부터 다시 체크해야 돼요. 수요일 이후에 하락하는지. 네, 이걸 체크해야 돼요. 자, 월요일에 상승하면 수요일 이후로 간다요. 네? 월요일에 상승을 해버리면 수요일 이후에 하락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월요일에 상승했는데 화요일에 하락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월요일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에 하락한 게 화요일이 금요일보다 낮으면 이에요. 네? 화요일이 금요일보다 낮으면 얘는 이제 종가가 내려갑니다. 종가가 이렇게 내려가요. 자, 다시요. 다시. 월요일에 상승을 해도 화요일이 금요일보다 내리면 2일봉은 하락이에요. 2일봉은 하락. 이해되셨죠? 네?
월요일에 상승을 하면 일봉은 수요일 이후에 봐야 되는데 이일봉은 월요일에 상승을 해도 화요일 종가가 금요일보다 낮으면 종가가 하락해요. 그러니까 이일봉은 월요일은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화요일이 금요일보다 낮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락 시작인 거예요. 자, 화요일이 금요일보다 낮으면 하락 시작이다. 근데 요 케이스가 몇 개로 나올 수 있냐? 자, 월요일 상승, 화요일 상승. 이건 안 되겠죠. 네? 월화가 상승하면 금요일보다 낮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월요일 하락, 화요일 하락. 이건 무조건 되는 거고, 월요일 날 상승했는데 화요일 날 하락하는 경우, 월요일 날 하락했는데 화요일에 상승하는 경우, 이거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총 4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화요일에 금요일보다 종가가 내리려면 월화 상승하는 건 불가능하고 월화 하락하면 무조건이고 월 상승, 화 하락, 월 하락, 화 상승은 금요일 종가를 따져봐야 돼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에 상승해도 화요일 종가가 금요일보다 낮으면 하방. 월요일 종가가 하락했는데 화요일 종가가 금요일 종가보다 높아지면 상방. 그거 하방 아니에요. 아니야. 이해하셨죠? 네, 그건 하방이 아닙니다. 월요일 하락했는데 화요일에 올라가지고 금요일 종가보다 높아지면 그거는 상방인 거예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월요일은 저가가 1구간인데 화요일은 0구간이고 그다음에 수요일은 1구간이에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저가는 내려가고 있어요. 예? 저가는 내려가고 있고 기준봉이 2봉이에요. 2봉. 2봉의 저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요일에 저가를 내리잖아요. 화요일에 저가를 내리면 여기가 깨질 수 있어요. 여기가 목표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화요일에 저가가 내려간다 라는 의미는 내려간다 라는 의미는 화요일에 저가가 내려간다는 의미는 뭐냐? 화요일에 하락이 온다는 얘기죠. 예, 이해되셨죠? 자,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깬다는 얘기는 화요일에 하락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화요일에 하락이 오면 이일봉이 내리는 거죠. 화요일이니까. 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화요일에 저가가 내려가면 이일봉은 하락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날짜는 제가 봤을 땐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내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리는데 종가가 내리는 게 아니라 저가가 내려야 돼요. 예? 종가가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가가 내려야 돼. 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월요일에 상승했어. 그러면 저가가 이렇게 되고 화요일에 하락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오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요일날 하락하면 이렇게 아래로 꺾여요. 그럼 보세요. 자, 월요일에 상승하고 화요일에 하락하고 수요일에 하락했어요. 이게 저가예요. 저가 기준으로. 이 얘기는 뭐냐? 3일봉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3일봉에 얘가 수요일날 끝나잖아요. 수요일날 끝나는데 수요일날 화요일에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3일봉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를 잘 보세요. 요 관계. 이게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자, 월요일은 1봉, 화요일은 2일봉,
수요일은 3일봉이잖아요. 네, 그렇죠? 월요일 날 내린다라는 건 일봉이 죽는 거고, 화요일에 내리면 2일봉이 죽는 거고, 네, 수요일에 내리면 3일봉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에 상승하면 일봉이 살죠. 일봉이 살아요. 근데 화요일에 하락해서 만약에 금요일 종가보다 내리면 일봉이랑 이일봉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상승이 와도 화요일에 내리면 금요일보다 더 내려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일봉이랑 이일봉이랑 같이 죽는 거고, 수요일에 내리면 일봉, 이일봉, 3일봉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월, 화, 수가 이벤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상승이 오면 경우의 수를 계속 따져야 돼요. 예? 월요일에 상승이 오면 경우의 수를 계속 따져야 된다. 근데 월요일에 하락이 오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월요일에 하락이 오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아니, 그러니까 위로도 갈 수 있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도 갈 수 있다니까요. 예. 갈 수 있다고 봐. 갈 수 없다가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고가를 넘으면 윗공간을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에 상승했는데 화요일에도 상승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일봉도 살아있고 이일봉도 살아있어요. 수요일 날 내린다고 해도 3일봉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 화, 수는 계속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됩니다. 자, 일봉은 저가 지키면 사시고요. 저가 지키면 매수하세요. 매도는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돼요. 예,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되고, 예,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되는데, 일단 2일봉이나 3일봉 똑같아요. 고가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이 월요일에 고가를 넘겨도, 예, 2일봉이나 3일봉, 현재 주봉의 고가죠. 여기만 안 넘으면 매도하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예요. 예, 매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봉의 고가를 넘기는 순간부터는 일봉이 고가를 낮출 경우에만 매도하는 거예요. 주봉이 고가를 못 넘었을 때는 그냥 주봉 기준으로 전략을 짜시면 되고, 주봉이 고가를 넘기면 이제 일봉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날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쪽은 지금 하락이 한번 오면요, 꽤 장시간 내려갈 수 있는 구조예요. 예? 꽤 장시간 내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화요일과 목요일 중 일일 한 개가 하락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하락하면, 예, 이게 하락 확정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4거래일 동안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종가가 금요일 종가보다 낮거나, 다음 주 목요일 종가가 다음 주 화요일 종가보다 낮아. 둘 중에 하나만 뜨면 돼요. 두 개 다 알 필요 없어요. 하나만 뜨면 돼요. 그 상태에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종가만 내려가면, 예, 그러면 아래로 가는 건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올랐다 떨어질 거냐, 그냥 떨어질 거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아래로 갈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예. 근데 여기가 14거래일이니까, 예, 지금 여기가 6거래일이죠. 6거래일이고 여기가 14거래일이에요. 그럼 총 20거래일인데 이번 달 남은 게 15거래일이에요. 예. 그 얘기는 이번 달 끝날 때까지 계속 하방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6거래일 중 화요일 종가가 금요일 종가보다 낮거나, 또는
목요일 종가가 화요일 종가보다 낮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종가만 하락하면 시간적으로 5월 말까지는 하방에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화요일 종가나 목요일 종가가 내린다라는 거는 일봉, 그 다음에 2일봉, 3일봉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쵸? 둘 중에, 그러니까 세 개가 죽는 거예요. 일봉도 죽고, 2일봉도 죽고, 3일봉까지 죽는 거예요. 화, 목 중에 하락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봉, 월요일에 하락한다는 얘기는 주봉이 죽는 거예요. 예, 주봉이 죽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봉, 2일봉, 3일봉이 죽고, 주봉이 죽으면 이제 하방이 열린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 조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봉은 화요일이 중요. 그죠? 일봉은 화요일만 중요해요. 일봉은 화요일이 중요합니다. 예, 화요일이 지나면 하락에 유리한 상황이 와요. 예, 화요일이 지나면 상대적으로 하락에 유리한 시간이 오는데 화요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계속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343을 넘어가 버리면 343을 넘어가 버리면 이주봉의 이격불변 20상단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언제든 윗꼬리를 달 수 있어요. 그 윗꼬리를 다는 시점이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시점에서 매도 공략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얘기해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자, 이제 3월 17일에 개인이 1.1조를 매도했어요. 요 날짜를 잘 기억하세요. 근데 4월 25일인가? 네, 4월 25일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개인이, 이것도 개인이에요. 1.2조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7일 하루에 매도한 금액이 1.1조. 4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매도한 돈이 1.2조예요. 똑같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거래된 금액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간은 오지게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된 건 없다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올리는데 1.1조가 들어갔어요. 예? 1.1조가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 동안 올린 거나 하루에 올린 거나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8거래일 동안 상승한 폭이 하루 상승 폭이랑 거의 똑같아. 근데 돈도 똑같아. 여기는 1.1조, 여기는 1.2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시간만 질질질질질 끌면서 개인한테 물량을 최소화시켜서 매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3월 17일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4조 정도 하지 않았나요? 개인한테 4조 원 넘게 매도시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뭐 없어요. 현저히 적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개인의 매도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개인의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개인의 매도가 현저하게 낮아요. 지금 여기까지 외국인이 매도했어요. 매수한 건 여기야. 여기까지 매도해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잘 보시면, 대부분 다 매도하면서 올렸어요.
매도하면서 올랐다고. 매수하면서 올린 게 거의 없어요. 예. 그죠? 자, 이렇게 매도해. 그래 놓고 요렇게 매수해. 그리고 다시 매도해. 그리고 매도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고점에 가서 잠시 매수했다가 고점에서 다 팔아먹고 다시 쭉 빼요. 자, 여기도 매도하면서 올리고, 다시 매도하면서 내리고, 매도하면서 올리고, 매도하면서 내리고, 매도하면서 올리고, 매도하면서 내리고, 매도하면서 올리고, 매도하면서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가 없어. 여기 다 매도야.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40조죠. 근데 여기까지도 매도했어요. 여기까지도.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1.3조.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멍해요. 이때 생각나. 네? 이때 생각난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도하고 고점이 되면 매수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땡겨. 그러면 솔직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봉으로 보면 상승 추세예요. 봉으로 보면 상승 추세. 이거 뭐 상승 추세 아닌가요? 이거 상승 추세잖아요. 예? 상승 추세라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 봐요, 이거. 예. 이렇게 올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근데 이게 다 합해보면 매도라고. 예. 합산하면 다 매도예요.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걸 매수해서 올려야 되는데 매도해서 올려요. 여기가 356이잖아요. 여기 이제 303까지 뺐어요. 53포인트를 뺐는데 여기 40포인트가 올랐어. 예. 근데 여전히 매도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 돈으로 보면 뭐 여기서 어느 기간 동안 외국인이 더 매수로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할 얘기 없는 거죠. 뭐 여기서 매수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벌지. 예? 여기서 매수해서 얼마나 벌어요. 예? 여기 한 2% 돼요. 2% 상승폭이. 그러니까 1.3조 투자해가지고 2% 버는 거예요. 자, 260억 버는 거죠. 260억 버는 거예요. 잘 벌어봐야. 그러면 이제 40조를 매도했잖아요. 그러면 1%에 4천억이에요. 자, 1% 상승할 때마다 4천억의 수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벌 수 있는데 못 벌잖아. 1%가 상승할 때마다 가져갈 수 있는 수익 4천억이 사라지고 2%면 8천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 8천억이 사라진 상태에서 260억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논리로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끌어올리냐가 관건이에요. 얼마나 더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끌어올리다가 아니다 싶으면 냅다 던지겠죠. 그 던지는 금액이 1.3조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외국인이 이 상태에서 던지는 금액이 1.3조를 상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의 최대 이슈는 주봉의 종가를 내리는 겁니다. 나머지 하락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해도 돼.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 다음 주의 목표는 종가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종가를 하락시키는 거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화요일에 저가를 깨는 거예요. 화요일에 저가를 깨면 주봉의 저가까지도 깰 수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저가를 깨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거고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계속 보여드렸죠. 요거 투심의 고점이 80을 넘었을 때
80을 넘었다라는 건 0이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80을 넘었을 때, 참고로 80 넘은 자리, 80 넘은 자리,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가 얼마나 고점인지 지금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안 와. 아직도 안 오고, 저점은 여기였어요. 그죠? 지금 저는 낮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위치가 절대 낮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에 여기 찍었을 때도 보세요. 여기 80 찍었을 때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 정도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만 보죠. 요 정도만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투심이 80이 됐다 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도 내려갔잖아요. 여기도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내려가야 돼. 이게 언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심이 8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80에서 70으로 뚝 떨어지는 그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월요일에 나오거나 아니면 수요일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월요일 또는 수요일 이후. 화요일에는 안 나와요. 화요일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월 또는 수요일 이후에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시작되면 이런 데나 이런 데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나 이런 데서 고포스를 팔 수 있다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파동을 설명해 드리면 요게 1차 파동이에요. 요게 1차 파동, 이게 반등 파동, 이게 하락 파동입니다. 자, 하락 1, 반등, 하락.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차적으로 바닥입니다. 여기가 1차적으로 바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팔거나 여기서 파는 거죠. 여기서 팔거나 여기서 팔 수 있는 거예요. 1번, 2번. 여기가 곧버스를 팔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도 쳤어? 그럼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가도 투심이 내려가면 괜찮아. 근데 올라가는데 투심도 올라가면 그건 골치 아픈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매도 쳤다고 했을 때 이만큼 올라가도 이만큼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가 1차 하락. 그죠? 그 다음에 반등 2차. 됐죠? 이게 A, 이게 B, 이게 C, 이게 D예요. 자, 이게 A, 이게 B, 이게 C, 이게 D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1차 하락. 그죠? 그 다음에 반등 2차 하락. A, B, C, D. 그러면 B에서 팔든가 D에서 팔죠? 1번에서 팔든가 2번에서 팔든지. 똑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자리는 BD잖아요. BD. 곧버스를 팔아야 되는 자리는 BD라고. BD. 근데 지금 안 왔어. 이게 안 왔잖아요. 이게 안 왔다고.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의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프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계속 뜬구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월요일에 하락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월요일에 하락하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화요일에 상승해.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나가리. 예? 이건 나가리예요. 나가리예요. 이해되셨죠? 저건 나가리입니다. 근데 2번 화요일에도 하락해. 그럼 얘가 이렇게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 그러면 확정이에요. 요렇게 딱 되는 거야. 네? 이 모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락했다가 횡보해요. 자, 이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여기 보면 하락했죠. 하락했잖아요. 여기 하락하면 이렇게 하락한다. 근데 여기 연구관이 있어. 유일하게 연구관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연구관이 이렇게 껴있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하면 이렇게 횡보하죠. 여기서 하락하면 이렇게 횡보해요. 그러니까 월 하락, 화 하락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8개는 무조건 1이니까 8개까지는 하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안에 바닥이 오는 거죠. 여기는 3개. 3개까지는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내리고 화요일 날도 이렇게 내리면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네. 3일 동안.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이 죽으면 주봉이 죽겠죠. 주봉이 죽으면 끝이에요. 왜? 그걸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 하락하고 화 하락하면 이제 투자 심리도는 내리는 형태로 굳어져요. 굳어지면 이제 투자 심리도의 바닥이 나오는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고퍼스를 잘 청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월요일 날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일에 다시 생각하세요. 수요일 다시 해요. 월요일에 상승하면 화요일은 없어. 그냥 화요일은 2일봉이나 보시는 거고 수요일이 돼야 하락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상승하면 여기가 검정, 화요일에도 상승하면 여기가 검정이에요. 그쵸? 검정이라고 상승하니까 이렇게 매트릭스가 생기고, 그러면 얘는 상승하니까 이렇게 되고 상승하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수요일날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뚝 떨어져.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연구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만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만 하락하면 여기까지가 하락이에요. 여기까지가. 날짜가 계산이 되시죠? 자, 월요일 상승하고 화요일 상승해. 그러면 뒤에 매트릭스 일구간이 2개가 더 붙고요. 수요일날 하락해요. 수요일날 하락하면 이게 꺾인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고, 그러면 수요일날 하락했는데 목, 금, 그 다음 주 월요일 빼고는 다 일구간이에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 뭐 그 다음 주 월요일만 하락하면 화, 수, 목, 금, 월, 화. 네. 5월 마지막 주 화요일까지 하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상승하면 수요일날 하락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월요일날 하락하면 화요일도 하락하는지 보셔야 돼요. 월요일날 하락하면 화요일날 하락하는 것 같았는데 상승하면 수요일날 하락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투자 심리도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바닥이 오는 시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나오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길어요. 10거래일 보시면 돼요. 신호 뜨고 9거래일, 신호 뜨고 9거래일이요. 그러니까 하락한 지점부터 9거래일 정도 뒤에 바닥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자, 상승 시작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잖아요. 그러니까 10일 정도 뒤에 고점이 오는 거고,
하락 시작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한 10거래일 정도 되면 바닥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심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10이 기준이에요. 10, 9, 10, 12. 이 정도 숫자가 기준이니까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점이 오거나 고점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감안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버스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직 못 하겠어요. 왜냐? 아직 고점을 안 찍었어. 고점을 안 찍었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을 시작했다라는 말을 언급할 수는 없어요. 뭐 어느 날 갑자기 개파락해서 떨어지는 거는 그건 이제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그래프상으로 아직 고점을 그렸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점을 만드는 상황이 나오면 생각보다 긴 시간 뒤에 바닥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주봉은 지금 거의 상승한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이러고 19일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만 만땅이 된 게 아니라 이일봉도 만땅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 오는 시점이 생각보다 꽤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파동을 2번 탈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일봉이 1차 파동으로 내리고 2차 파동으로 한 번 더 올리고 한 번 더 올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1차로 내려요. 그래서 투심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2차로 한 번 더 반등이 와요. 그 다음에 3차로 이렇게 3차로 이렇게 더 내리는 거죠. 그럼 요 기간이 20거래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20거래일. 이게 왜 이렇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일봉의 바닥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봉의 바닥까지 가는 데는 10일이면 되는데, 이일봉의 바닥까지 가려면 20일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일봉으로 보시면 바닥이 여기라고. 근데 6월 10일이잖아요. 6월 9일. 아니 6월 9일. 6월 9일까지예요. 지금 바닥에 잡혀있는 시간이 6월 9일이라. 현재. 그러니까 1차 바닥은 5월 말에 올 수 있지만 5월 말에 올 수 있지만 바닥 자체의 시간이 5월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 5월 23일 정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이일봉으로 봤을 때는 6월 9일이니까 그러면 파동을 한 번 더 타야 돼요. 자, 떨어졌다가 반등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EWY예요. EWY.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봉이 달라요. 봉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이게, 자, 보세요. 일봉 보여드릴게요. 일봉은 지금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돌았죠.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돌았다고. 근데 이게 지금 얼마에서 떨어진 거냐면 80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차 꼭지고 얘가 이제 2차 파동이 오는 거지. 근데 2차 파동이 왔는데 80을 못 넘기면 쌍봉이에요. 80을 못 넘기면 쌍봉이라고요. 자, 이제 이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이일봉도 지금 하락을 다시 시작했죠. 하락을 다시 시작했는데 얘가 지금 수목, 그죠? 수목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자, 여기 보시면 고가 낮아졌죠? 저가도 낮아졌는데 저가는 끝났어요. 저가는 끝났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8거래일. 그러니까 지금 6월
6월 3일까지? 6월 3일까지 하방이에요. 이건 픽스잖아요. 픽스라고. 봉이 끝났기 때문에. 응? 봉이 끝났는데 얘 하락했다고요. 그래서 생각하신 거하고는 다르게 EWY는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하락을 시작 안 했거든요. 근데 EWY는 하락을 시작했다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EWY는 하락을 시작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이미 내렸어요. 네? 주봉 내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긴데 하락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국장은 상승했는데 EWY는 하락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오면 얘가 내려가요. 얘가 내려간다. 네? 여기가 횡보했기 때문에 여기 횡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고점이에요. 얘가. 네? 얘가 고점이에요. 종가의 고점이 얘가 되는 거고, 네?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후에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폭이 클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3주. 근데 이 3주가 뭐예요? 5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주봉이 하락하는 상황이 오면 크게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EWY에는 보이는데 국장에는 아직 안 보여요.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봉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크게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국장에는 신호가 없지만 EWY에는 이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라요. 딱 보셔도 달라. 전혀 다른 그래프를 그려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만 봤거든요. 보세요. 이게 다르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고려하세요. 네. 자, 여기는 올라갔잖아요. 네? 여기는 올라갔잖아. 근데 얘는 내려갔다고. 다르다고요. 딱 봐도 달라. 여기는 상승으로 끝났지만 얘는 하락으로 끝나서 보세요.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예요. 만약에 주봉이 하락하는 상황이 오면 아래쪽 공간이 꽤 많이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종가가 내리면 안 좋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주봉이 종가가 내린다라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봉의 종가가 내린다라는 건 꽤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만약에 하락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주봉을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주봉을 하락시킬 수 있을지 말지는 수요일 안에 결정이 날 거라고 봐요. 수요일 안에. 왜냐? 3일봉이 죽으면 그때는 주봉도 죽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월, 화, 수 다 올라버리면 이 꾹 다물어야죠, 사실. 어쨌든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구조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수급 구조로 봤을 때는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강하게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라 딱히 언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유형의 정보는 다 드린 것 같고, 이 정보를 잘 활용을 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하락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시작하면 하락의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하락이 시작되면
5월 23일이나 6월 9일 정도 되면 저점에 도달할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 위치에서 하락이 만약에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저점이 올 수 있는 시간은 5월 23일 부근이거나 아니면 6월 9일 부근이에요. 예. 근데 이제 5월 23일을 지나고 나면 아마도 예, 일시적인 반등이 한 번 더 왔다가 6월 9일까지 재차 내리는 과정을 거칠 텐데 지금은 하락의 목표치보다는 고점이 언제 끝나는지가 미확정이라 올라갔다가 고점을 만들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고점을 찍고 내릴지는 예,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예,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결국 개인이 대량으로 현물을 매수하는 시점이 오면 결정이 나겠죠. 예. 아직은 개인에게 대량으로 현물 매수를 안 주고 있어서 뭐 딱히 지금이 고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하방 지지력이 꽤 강해요. 일봉이나 이일봉은 하방을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3일봉이나 주봉은 아직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한 상태라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이제 주봉을 어떻게 하락시킬 거냐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하락에 성공해 준다면 남은 10거래일 동안 하락을 시도하는 데는 뭐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 관리 잘 하시고요. 개인이 대량으로만 매도하지 않으면 된다고 봐요. 뭐 증시가 올라가든 말든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만 매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급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